자,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자, 154페이지. 자, 정비법에서 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좀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오기는 풀어왔어요? 안 풀어왔죠? 다 알아요. 자, 다음에 풀어보시고.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에 정비법에서 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작년 문제, 작년 문제인데, 그럼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게 무슨 사업이냐? 재건축.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물어보면은 항상 재건축에서 정답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재건축에서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지상권, 지자만 나오면 틀린다. 그래서 5번 정답. 이게 작년 그냥 한 문제예요. 그럼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그냥 맞히라고 준 거니까 절대 이런 선물 같은 문제도 아우 거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또 재작년 34회 문제요. 정비 기반 시설 11개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11개 뭐 있어요? 자, 밑에 뭐 안 외웠으니까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11개. 딱 요거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위로 와서 저 녹지라든지 공공공지, 주차장, 뭐 소방용수시설 다 정비기반시설인데, 자, 5번이 정답.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그럼 요 구판장 얘만 이렇게 딱 줬으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까지 다 줬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럼 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공동이용시설. 아주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 절대 틀리지 마세요. 틀릴 수가 없게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고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아주 그냥 퍼준 문제. 그래서 절대 용어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가 맞히라고 내는 거죠. 넘어갑니다. 3번. 그 다음에 다음에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뭐냐? 이건 또 30회 때 기출. 그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 극희열학, 과도 밀집.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보존하면서 정비한다. 그럼 요것만 딱 봐도 그냥 1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한 문제,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용어에서 물어보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다. 이런 용어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절대 맞춰야 돼. 절대. 그 다음 밑에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또 29회 때. 그럼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거. 자, 이게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충격과 경악을 불러온 문제. 저희 보면 유치원,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 다 애들 관련되고 얘만 노인 관련되는 거니까 다 몇 번 찍어갖고 틀렸다고요? 2번 찍어갖고 다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공동용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9회 당시에는 다 틀렸던 문제인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유치원은 공동용설이 아니다. 이제 물어보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가 항상 어려운 거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출제하면은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용어 정의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그냥 노후불량 건물이다. 맞죠? 붕괴 등의 우려가 큰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여기서 땡. 2번 정답.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요거는 무슨 사업? 재건축. 그럼 재개발은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란 그냥 열악하고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또는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질문 하나 더 볼게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 주택단지는 주택법에서 뭐를 받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주택과 부대복리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인데 정비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 연립주택 지은 땅도 다 주택단지에 포함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건축허가 받았다는 것은 몇 세대 이하? 29세대 이하.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29세대 이하는 건축허가. 그 다음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임대주택과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얘가 작년 문제인데요. 바로 이제 2장부터는 난이도가 훅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권자는 주택 수급의 안정,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의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임대주택과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즉, 정비사업 하면서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물어본 건데,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하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이하냐? 90%. 즉, 90%까지는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30% 이하에서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90, 30. 자, 요게 작년 정답이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다시 물어보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는 기본소에 있지도 않았어요. 기본소에 있지도 않은 거. 그래서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이런 것까지 맞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잘 찍고 그냥 신의 가호를 바라주면 돼요.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정비법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그래서 요거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사업별로 최대 90%까지 짓는 거예요. 이거 됐고,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법에서는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최대 몇 프로? 30%. 30%까지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했는데, 우리 좀 전에 봤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에서는 임대주택을 20%까지,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의 20%까지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 자체에서는 30% 이하인데, 공공재개발에서는 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20%까지 짓도록 합니다. 오하나면 더 정리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장원수가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오늘 또 30일 때 또 역시 기본소에도 없는 것 같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시장원수가 정비계획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입안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 그럼 주민, 산업의 현황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 현황 다 조사하는 거고,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어떤지, 주변의 교통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다 당연히 조사할 것 같죠. 그런데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장관. 장관의 의견을 조사해요? 아니, 장관의 의견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거예요? 의견은 듣는 거지 조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2번 그냥 정답인데요. 그래서 의견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건데,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장관의 의견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 동네 하나 재개발하는데 무슨 장관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조사하고 그럴 사항 자체도 아니고 의견 들을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들으라고 그랬어요?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거지, 장관의 의견 듣고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 몰라도 그냥 상식, 커먼센스예요. 커먼센스. 의견은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 그래서 당연히 2번. 이거는 우리 뭐 안 배웠어도 충분히 커먼센스가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물론 센스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시 난이도는 다 상이에요. 난이도 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자,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 30회. 그러면 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면 변경일 때는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면 변경은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번에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은 뭐예요? 단축.
줄이는 거. 그 다음 공동용서, 놀이터 설치계획 이런 거 다 경미한 거니까 다 경미한 사항 생략할 수 있는데, 자 4번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 25%를 변경. 여기 틀렸죠? 25%를 바꾼다. 이거는 얼마를 바꾸겠다는 건데 4분의 1을 바꾸는 건데 이게 경미한 게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 20% 미만에서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경미한 거 일일이 뭐 안 외워도 딱 읽어보면은 25%를 바꾸겠다. 절대 경미한 게 아니겠구나. 그냥 찍는 거예요. 찍어갖고 센스가 있으면 다 찍어갖고 맞추는 거지. 다 일일이 외워갖고 하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 자 지금 문제 3개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다 뭐예요? 다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비법에서는 두세 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잘 찍고 그냥 신의 가호를 바라시고. 자, 이거 봐요. 경미한 거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정비법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자 요거 앞에 무슨 계획이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계획일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공람. 기본계획이냐 정비계획이냐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일반에게 연락.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보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단지의 진입로가 협소하면 진입로 확대하기 위해서 다 포함할 수가 있고요. 또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의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이 충돌한다 그랬어요. 지역조합원 모집 다 못하게.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 14일 동안 쌓아두려면 시장원수 등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야 이거는 5번까지만 딱 참고 오면은 정답 손들고 있죠. 자 물건 항상 얼마 이상 쌓아둘 때 1개월 이상. 그럼 뭐 이런 거는 쉬운 거예요. 중도 아니고 이건 합니다. 쉬운 거. 또 어쩌다가 쉬운 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역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틀린 것은, 기본계획에 관해서 틀린 거. 자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게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 있다. 그럼 2번 국토부 장관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줘야 된다. 얘가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자, 이거 그냥 넘어왔는데, 자,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누구다? 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특광시장이라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그럼 요자들이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묶어갖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 좋았다 그래서 좋다고 넘어가갖고 엄한 거에서 막 고민하다가 다 틀렸던 문제요. 이건 주어가 틀렸죠.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 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런 식으로 또 앞에 거를 딱 주어를 장난치니까 요것만 딱 보는 거 숫자만 5년만 딱 보고 그냥 쉬운 것도 틀렸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누구라고요? 광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묶어갖고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자 5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 승인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 원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역시 단축, 경미한 변경. 그 다음 6번 재건축 진단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개정되었고 요 수정했어요. 28회 기존의 기출문제를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기출문제 그대로 그냥 풀면은 낭패요.
개정된 거 반영 안 한 거 그대로 풀어보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항상 개정된 대로 기출문제집 풀어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1번에 시자원수 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부터 이제 언제까지만 재건축 진단 실시하면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전. 자, 요거를 조합 설립 인가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얘가 핵심 사업시행계획 인가전까지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 시자원수 등은 재건축 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주거환경, 구조안전,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등에 대한 재건축 진단을 실시. 좋고요. 3번. 시자원수 등은 재건축 진단의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다 좋았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 결정. 그리고 5번 주 먼저 봅니다. 시자원수 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 결정한 내용,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자, 맨 앞에 시장군수 등 시자원수 구청장이 이거 뭐 뭔지 몰라도 국토부 장관에게 다이렉트로 제출하고 이런 거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바로 위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 등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재건축 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정성을 검토해서 시도지사는 이 시자원수 등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정요구, 재건축 진단 다시 해라. 뭐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죠. 시정 요구 등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7번에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또 28회 때 기출인데요. 역시 그냥 난이도는 다 상이요. 쉽지가 않은데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발생했을 때 피난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이다. 듣도 보도 못했는데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현저히 부족하다는 게 극히 열악하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되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재건축 사업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다. 그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 우리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그랬죠. 그 아파트 단지 한 구덩이에 철거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 이거는 달동네니까 무슨 사업의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애워갖고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업의 개념 알아도 그냥 2번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더 정리한다 그랬죠. 재건축. 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하려면 기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뭐 그 정도는 하나 더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랬고요. 나머지는 되고. 넘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또 어쩐지 맞히더라. 그래서 밑에 또 잽싸게 봤네요. 200세대 이상.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정비구역에서 행위 중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다 포함해갖고 건축하고 뭐까지? 용도 변경. 정비구역에서는 대선 그러면 틀려요. 용도 변경, 건축,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공유수면 매립. 자, 이게 논점. 공유수면 매립 허가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렇죠. 이 공유수면 매립이 무슨 행위라 그래서 형질 변경. 그래서 우리 시험에 형질 변경 이렇게 안 주고 풀어갖고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풀어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형질 변경하면 형상 바꾸는 거. 형상 변경 무슨 행위 있어요? 형상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렇게 풀어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성질 바꾸는 게 뭐다? 공유수면 매립.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행위는 이걸 무슨 행위냐?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항상 얼마 이상 쌓아둘 때 1개월 이상. 그럼 다 허가 대상 맞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설마 다 맞겠어. 그래서 다 이 당시에 이거 기역, 니은, 리을 찍어갖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 형질 변경인지 그거를 알아갖고
끝났어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하여튼 우리 어렵게 공부하는데 문제 중에서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공부하는 대로 맞추면 돼요. 어려운 것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정비법은 요약집 갖고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그대로 풀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체계도는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